여도온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요일장 상큼하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좀 괜찮아져야 할까요? 물론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됐었던 그리고 단기간에 낙폭이 가장 컸던 섹터는 바로 바이오주였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바이오주가 지난 한 주 동안 너무나 힘든 주간을 보냈는데요. 코스닥 바이오주의 급락, 과연 이유 있는 하락인지 바이오주 벌써 끝물인 건지 관련한 이야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의 급락이 나왔죠.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알테오젠.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면은 40만 원대였던 주가는 할 일 없이 하락을 했고요. 연속적인 하락 속에서 주가가 결국에는 30만 원대를 깨졌습니다. 알테오젠은 5거래일 동안 주가가 4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특허 소송 관련한 이슈가 루머로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죠. 미국 바이오업체 할로자임에서 특허 소송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주가를 저렇게 하락하게 만든 겁니다. 관련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SC제형 전환 기술 관련한 특허권 소송의 제기가 핵심 내용인 것인데요. 알테오젠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독자적인 특허성을 확인했다라고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지만 관련한 회사 측의 발표 내용은 전혀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3개월 만에 3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락하자 다른 종목들의 투심도 같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요. 다른 바이오주들도 아무런 악재가 없어도 같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알테오젠의 급락이 지속되면서 이런 불안한 심리가 다른 바이오주를 동반 하락하게 만든 겁니다. 종목 가운데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40% 5거래일 동안 하락을 했고요. 주가는 결국에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 그 밖에도 리가켄바이오, 네이처스, 파마리서치 등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가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페트론은 지난 21일이었죠. IR을 전후로 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기술 이전 등에 관련한 설명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저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IR 담당자에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속 시원히 이야기를 못하자 그것에 대해서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인가로 이제 시장의 심리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리가켄바이오 역시 20%대, 네이처스의 13%, 파마리서치도 9%대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이러한 종목들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자 바이오주를 대거 담은 ETF가 대부분 지난주 10%대 하락이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그리고 여름이 지나와서라도 하반기의 주도주 섹터 안에서 항상 포함이 됐고요. 주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다양한 바이오주들이 이름을 올려놓기 시작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흔들리자 코스닥도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알테오젠은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였고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관련한 소송이 제기가 된다라면 지거나 합의 정도로만 하면 수취하는 로열티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열티가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었던 시가총액이 급격히 더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죠. 키트루다 SC에 관련해서 연간 한 20조에서 30조 수준의 매출을 예상을 했는데 판매 로열티 비중을 한 4, 5% 정도 계산을 했을 때는 연간 1조 원의 로열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2천억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 공장 설립을 위해서 이러한 우선주 발행이 주주 가치를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답변도 투자 입장에서는 일단 하고는 있다는 거네. 그리고 더불어서 로열티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시총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의 매출 수준이라는 거네라는 불확실성을 더욱더 안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이오주가 최근에 알테오젠 관련한 이슈나 다른 종목들의 이슈 외에도 투자 심리가 꺾였던 것은 미국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처음에 약가 인하가 뭔가 의도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 다음에 인선 관련한 내용이 전해지자 주가는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 보시죠. 지금 백신 음모론 장관 등장한 것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미국에서도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이 주간 단위 그리고 월간 단위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바이오주 투심은 이렇게 국내외 할 것 없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과연 이러한 불확실성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ETF를 추종하는 KLX 헬스케어 지수의 추이를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당선 이후 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목하고 나서는 더 그 낙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의 주가가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승승장구했던 게 과거 2분기, 3분기 계속 지속됐고 4분기에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이런 악재가 쏟아지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제약 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은 자폐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정적이다라고 백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향후에 의료 정책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혼란이 야기되고 신약 허가의 지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약 허가 기다리고 있는 제약사들도 많죠. 약간 상한제 그리고 광고 금지 등의 영향에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K바이오에도 좋은 소식은 아니다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부상을 했다가 지금 연말을 앞두고는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 사실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관련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때까지는 이런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하루빨리 제약바이오 쪽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여도원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바이오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